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53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콕 이스타. 아무 생각 없는 이 시대 아저씨. 네, 뭐 그냥 진짜 평범한 옆집 아저씨죠. 자, 253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뭐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겠지만 진짜 평범해요. 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저 집에 있는 거 엄청 좋아해서 강의할 때 이외나 뭐 도서관 갈 때 이외에는 밖에 안 돌아다닙니다. 정말로 평상시 강의하러 갔다가 뭐 장이나 보거나 뭐 어디 들릴 때 있으면 잠깐 들리다가 그냥 곧장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뭐 약간 이런 식이었어. 뭐 이렇게 한눈 팔고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집에 오죠. 외식도 요새 안 하니까 왠지 미안해서 돈을 못 쓰겠어.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먹고 흥청망청 쓰는 게 원래 인생인데 뭐 사실 그러면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막 또 막 써대기는 좀 미안스럽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오거나 뭐 좀 장을 봐서 잠깐 들렸다가 오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이 항상 똑같죠. 그럼 집에 오면은 뭐 여러분들처럼 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제 밀린 과제들 뭐 예를 들어 뭐 집안일 많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것도 들어오면 또 나가기가 싫으니까 뭐 누가 부르거나 뭐 누가 좀 오라고 그래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권태롭다고 해야 되나? 진짜 별 어떤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정말 그날에 충실히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53회 녹음하기에 앞서서 또 워밍업 차원에서 커피를 한 잔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게 2023년 9월 1일 금요일이에요. 8시 저녁 8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교육이 일정이 있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과연 이번 주 안에 업로드가 가능할지, 네,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커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커피는 아니고요. 이 메일에서 나오는 이제 바리스타 롤스 콜드브루 블랙.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메일 거 맞죠? 메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커피를 어디서 받아서 집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오늘 한번 마셔볼까. 또 옆에는 이제 커피빈 아메리카노 300ml 짜리 커피빈 특유의 그 뭐야 이 보라색, 밝은 보라색 그 갬성이 좀 묻어 나오는 용기입니다. 일단 커피빈 커피를 제가 최근에는 잘 안 먹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바닐라 라떼나 카페 라떼 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던 걸 한번 소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컵커피가 300ml짜리로 나온 거고요. 일단은 커피빈 코리아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제조원은 푸르밀. 일단 푸르밀하면 옛날에 롯데 계열사로 잘 알려져 있고, 옛날에 이제 지금 신격호 창업주의 이제 넷째인가? 하여튼 뭐 무슨 남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했었던 그 누구냐? 잘 몰라. 뭐 이렇게 그분은 장인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간 정경육차.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옛날에는 이제 롯데 계열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 잘 모를 때는 검색이 빠르겠죠? 제가 이제 프로밀 하면 일단
롯데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나무위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롯데 프로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신준호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유가공 업체다. 일단 신준호 회장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제 넷째 남동생입니다. 이제 패밀리죠, 패밀리. 이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롯데 우유, 롯데에서 롯데 그룹으로 소속이 돼 있었는데 여기 나무위키도 나왔다시피 1978년도 설립된 롯데엠, 롯데 우유로 원래는 롯데 그룹 소속이었으나 신준호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해서 나오게 되었다. 1996년도 롯데제가 양평동 공장 부지 소유권을 두고 신격호, 신준호 양자 간의 분쟁이 있었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다가 2007년도 4월 지분 정리를 해서 유제품 부분이 롯데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해서 이제 2013년 4월 롯데 상강 파스텔 우유 뭐 롯데 푸드가 됐는데 이제 독립 이후에 롯데 우유로 두다가 상표권 문제로 인해서 2009년 푸르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르밀에서 생산되는 이제 음료가 대표적인 게 그 뭐 초코 우유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10월 달에 여기 써 있습니다. 10월 17일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약 370여 명의 전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사내 메일로 보내서 알려져 있고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롯데그룹이야 당연히 인수할 생각이 없고 농심그룹도 인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농심의 경우 음료 사업에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으며 유제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뭐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뭐 그런 것도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노조와 푸르밀과 계약한 농장주 푸르밀 제품을 운반하고 트럭 기사들까지 이번 갑작스러운 폐업에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회장이 3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이거 이미 한번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러다가 2022년 11월 8일 날 이제 폐업을 철회하고서 다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롯데라는 간판을 띄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선전할 수 있을지 좀 약간 그런 것도 지켜볼 만한 회사이지 않나.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노브랜드 굿밀크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즐겨 먹고 있는 노브랜드 굿밀크를 프리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코 우유도 이쪽에서 하고 있고, 뭐 커피 제품들도 워낙에 많이 이 프리밀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국내에서 영향력이 꽤 크죠. 뭐 어찌 됐든 뭐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자, 이게 푸르밀에서 제조하고 있고 브라질산 30%, 과테말라산 20%, 코스타리카 20% 외라고 써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70%인데 한 30%가 뭐 제가 봤을 때 로부스타 품종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대충 감 오시죠? 네, 안 썼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 뭐 안 쓰고 싶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자, 요거를 보시면 뭐 최적의 원두 블렌딩과 로스팅, 그라인딩 직후 드립식 추출이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드립식 추출인데 이게 왜 아메리카노? 자, 한번 마셔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잘 흔들어가지고 특유의 이 보라색 빨대를 빡 꽂아가지고 커피 한번 들이켜보겠습니다. 뭐야 이 맛은 뭐지 이 맛이? 충격인데? 산미가 확 더 웃긴 거는 빨대가 안 빨려. 빨대가 안 빨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빨대가 안 빨리면 뭐 하자는 거야? 자, 컵을 뜯어서 먹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진짜 빨대가 불량이면 어떡해. 뭐 하셔볼게요. 커피 맛 괜찮은데? 저는 약간 솔직히 좀 이제 싸구려 커피 맛 날 줄 알았는데, 약간 콜드브루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그라인딩 직후 드립식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약간 콜드브루 커피 마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특유의 산미도 좀 있고요. 커피 맛이 깔끔하네. 그럼 여기 이제 바리스타 롤스랑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랑 맛이 유사하지 않을까 싶네. 일단 바리스타 롤스 콜드브루 블랙.
워터 그라인딩 기법에 원두 코스타리카산 100%. 얘는 일단 코스타리카산 100%. 지금 이 커피빈 거는 브라질산 30, 중남 이제 과테말라 20, 코스타리카 20.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중남미 블렌드로 세 가지가 지금 7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 얘랑은 이제 원두 자체가 이제 태생이 좀 다르고요. 자, 요거를 한번 얘도 뜯어서 마셔볼게요. 뚜껑을 딱 따가지고 일단 이 메일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를 볼까요? 업소명 소재지 메일 유업으로 나와 있고요. 뭐 제조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일단 메일 유업이 자체적으로 제조한 것 같네요. 직접 제조를 해서 유통까지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코스타리카 워터 그라인딩 콜드 브루 커피 추출액 41.1%라고 써 있습니다. 뭐 상위 1%의 원두이면서 최적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뭐 뭔 레시피든 맛만 있으면 돼요. 뭐 자, 커피 자체 때깔을 보면 두 개의 커피가 때깔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일단 산미 쪽은 커피빈께 훨씬 더 많이 부각됩니다. 딱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나는데 이거는 약간 얼음을 넣어서 먹어봐야 더 정확하게 더 맛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먹기에는 이 메일 바리스타 로스가 더 편해요. 왜냐면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콜드브루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름진 바디감도 약간 있고요. 물론 콜드브루 특유의 깔끔한데 약간 바디감이 있어. 반면에 커피빈 거는 산미가 많이 도드라져요. 그러면서도 약간 입에 착착 감기는 특유의 그 약간 쌉싸름한 맛이 솔직히 맛으로 놓고 보면 커피빈께 조금 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건 취향 문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메일 바리스타 로스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시큼한 맛이 조금 거부감이 있었지만 먹다 보니까 커피빈이 좀 더 익숙해집니다. 제가 얼음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씨 밤에 커피 또 너무 많이 먹는 건가? 사실 저는 커피를 좀 많이 먹어도 잘 자는 편인데 제가 오늘 로스팅 교육하면서 이제 커피도 좀 많이 제법 먹었거든요. 제가 이 컵에다 그냥 얼음을 넣어버릴게요. 제가 따로 잔을 준비 안 했고요. 얼음이 아이, 네, 너무 얼음을 터프하게 부었나? 자, 지금 제가 이 RTD 컵 커피에다가 그냥 얼음을 통째로 다 부었어. 어차피 얘가 컵이니까 이 컵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부어도 되지. 네, 뭐 따로 괜히 또 유리잔 쓰면 닦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다 그냥 자체적으로 얼음을 넣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오, 느낌 있다 이거. 얼음 넣으니까 맛 좋네. 일단 커피빈께 저는 지금 맛이 더 좋거든요. 메일 바리스타 롤스는 전형적인 그 인스턴트 가공 커피의 맛이 나서 솔직히 콜드브루라는 개성감이 조금 안 살아요. 반면에 저는 솔직히 커피빈 커피를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커피빈 커피가 그닥 저한테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했는데 요거 괜찮네. 근데 이제 사실 산미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아마 일반 분들은 별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나? 근데 전형적인 그 콜드브루 특유의 산미와 입안에 퍼지는 콜드브루 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써있기로는 콜드브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치커피 스타일이 아니라 그 드립 추출이라고 써있는데 완전 느낌이 이게 그 아이스 콜드브루 커피들, 아이스 더치커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문화권의 차이와 추출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콜드브루는 무조건 차게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차갑게 내린 거죠. 그거를 뜨겁게 먹든 차갑게 먹든 그 사람 취향 마음이에요. 근데 가끔 뭐 콜드브루는 아이스로만 먹어야 돼. 뭐 이런 뭐 자기만의 똥꼬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뭐 저는 뭐 지가 그렇게 먹으라고 한다면야 할 말은 없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네, 아무튼 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콜드브루 아니 콜드브루래. 커피빈 이 컵커피를 생각보다 맛있는데? 제가 좀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컵커피가 유통기한이 임박돼가지고 이게 500원인가에 나왔어요. 어디 마트 갔는데 이거를 500원에 땡처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임박. 지금 보면 2023년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이니까 올 20일까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컵커피류들이 유통기한이 좀 길어요. 이 제조 대비 이제 기간이 좀 긴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올 이제 봄에쯤 제조가 된 게 아닌가. 봄이나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 제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통기한 임박돼하고 이걸 500원에 땡처리 하길래 이게 두 개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일단 죄송해요. 되게 더러워. 근데 제 수준이 이래요. 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트름하고, 추접해. 뭐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뭐 내 수준 아니까 뭐 굳이 저를 예쁘게 포장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생긴 대로 살랍니다. 자, 커피빈 커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커피빈 커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컵커피 3종 300ml. 이게 종류가 많이 있나 보구나.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아메리카노만 땡처리하고 있어가지고 라떼도 있으면 살려고 그랬는데 뭐뭐 있나 볼게요. 커피빈 헤이즐넛 라떼, 커피빈 카페 라떼, 커피빈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습니다. 컵커피 아메리카노, 브라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블렌딩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바디감을 지녔다. 달지 않고 깔끔한 아메리카노. 뭐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가 보니까 얼마냐? 개당 인터넷에는 이게 마켓컬리인가? 마켓컬리에서 팔고 있는 것 같네요. 25% 세일해서 1,500원. 원래 2,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2,000원이라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1,500원 정도도 뭐 일단은 보관의 용이성과 일단 운반의 용이성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뭐 1,500원이어도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2,000원이 넘으면 조금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뭐 1,000원대 정도라면 집에다 이렇게 쟁겨놨다가 뭐 좋을 것 같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먹을게요. 물론 이게 이런 RTD 커피들 특유의 인스턴트 커피 냄새, 이 향이나 맛이나 향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 특유의 산미가 도드라져서 그런지 보통 가공 커피류 중에서 이제 산미가 도드라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유의 이 가공 커피의 향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RTD 커피 아메리카노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 아마 여러분들도 먹다 보면은 그 특유의 이제 맛과 향을 아마 느끼실 텐데 얘도 이제 그런 전형적인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산미가 조금 더 도드라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오히려 이 원래 바리스타 롤스 콜드브루 블랙도 맛이 너무 좀 단조롭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조로운 맛을 지향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개성이 드러난다거나 좀 이 커피만의 색깔을 조금 포인트가 좀 잃는 반면에 그래도 얘는 산미가 좀 나타나는 것이 뭐 저한테는 좀 좋은 점수를 얻은 게 아닌가.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이제 좀 더 이제 음료의 청량감도 늘어나면서 특유의 산미가 좀 이제 부드럽게 목 넘김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컵커피에다가 지금 얼음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바리스타 롤스랑 커피빈 아메리카노 좀 섞어볼게요. 왜 그러냐고요? 아,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섞어도 괜찮네. 섞으니까 커피빈 커피의 이제 산미가 많이 중화됩니다. 그래서 약간 바리스타 롤스스러워지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즘 컵커피들이 그래도 물론 가공 커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격 경쟁력만 내세울 수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즐기기에 나쁘지 않다. 물론 직접 내려먹는 커피에 비할 바는 아니죠. 뭐 캡슐 커피나 뭐 드립백이나 신선 커피류들을 뭐 압도할 만큼의 어떤 장점이 드러나진 않는데 그럼에도 일단 보관의 용이성과 운반의 용이성 이게 이제 밀봉이 잘 돼 있고 냉장 보관하고 또 뭐 이제 몇 개월 동안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편의성에 따라 충분히 가용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 보니 가격만 이렇게 싸게 나온다면 뭐 집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쟁겨놨다가 마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녹음을 하면서 워밍업 차원에서 커피 한 모금 마셔봤고요.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에 댓글 소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뭐 잘 모르신다고요? 모르시겠지. 그냥 제가 방송을 뭐 특별히 기획하고 막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으면 좋거든요. 물론 제가 좀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뭔가 기획도 하고 하겠지. 근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지나친 열정을 뭐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생각도 없고 그냥 평범한 내 일상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네 일상 관심 없다고요? 뭐 물론 관심 없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냥 나 혼자 떠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싶다. 네, 그쵸? 자, 댓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링크를 달아준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괜찮네. 역시 세상에 먹을 건 넘친다. 사실 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낮추면 안 낮추고 싶다고요? 뭐 안 낮추고 싶다면야 내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욕심만 내려놓으면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뭔 개소리냐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기사 댓글 소개할게요. 우리 공딩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공딩이님이 정말 저희 게시판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친해지고 싶네.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깟 댓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오고 가며 얘기하는 어떤 커넥트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접점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여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불러다가 같이 방송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솔직히 내가 부른다고 오겠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궁딩이님이 일단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일단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일본 특파원이 생겨서 좋네요. 아, 졸지에 특파원 됐어. 어떻게 해, 야채소독님. 이번 에피소드의 엑기스는 마지막에 주신 인사이트인 것 같네요. 내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커피 맛 리뷰도 좋고 커피 뉴스를 함께 읽고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피 시장과 흐름에 대한 이시 아저씨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부분은 커피를 통해 세상과 사회의 흐름을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매력이 있네요. 커피 리뷰해 주실 때는 제가 세상의 모든 커피를 마실 수 없기에 이시 아저씨의 리뷰를 통해 무슨 맛인지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거기서 원두 직접 갈아서 드시면서 리뷰해 주셨더라고요. 원두 가는 소리 듣기 좋던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원두 갈아서 마시면서 리뷰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원두가 준비되어 있으면 원두도 소개하는 걸 하는데 사실 지금 원두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후배가 강사 후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서 얻은 이름이 뭐였더라? 커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잠깐만요.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또 찾아봐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오신 거더라고요. 어디 갔어? 아씨 또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 자비다 헤이즐넛 홀빈. 이 자비다 커피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좀 소분해서 이제 원두 봉투에 줬어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 사다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후배 강사인데 참 멋진 강사입니다. 일단 실력도 있고 뭐 똑똑하고 또 일단 성격도 워낙 좋아서 저하고는 이제 비할 바가 아니죠. 저 같은 개싸가지에 비하면은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수시로, 자기가 로스팅한 커피나 뭐 새로운 커피 있으면 저한테 좀 이렇게 챙겨줘요. 마셔보시라고. 고맙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좀 먼저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후배 강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비다 커피라고 줬는데 저 사실 이 커피 몰라요. 모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비다 원두 커피. 뭐 이게 유명한 커피라는데 뭐 사실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커피를 다 알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 커피 못 먹어봤는데 일단 이게 헤이즐넛 향이 첨가된 커피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마셔보고 이제 리뷰 해보려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캐나다 커피라고 그랬나? 어디 커피라고 그랬지? 원산지 캐나다. 자비다 원두 커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마켓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340g에 33,000원, 뭐 908g에 36,330원, 그러니까 뭐 엄청 뭐 비싼 건 아닌데, 또 1kg에 3만원 정도면은 또 그렇게 또 싼 커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싸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단 자비다 커피가 뭔지 한번 좀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구글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구글링. 일단 구글로 들어가서 자비다 커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야? 깜짝이야. 자비다. 일단 자비다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비다 커피. 영어로 쳐야 되나? 영어로 쳐야 될 수도 있다. 자비다 커피. 자, 일단은 자비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모르면 찾아봐야지 뭐 무식하면은 뭐 공부하는 거야.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자비다.com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비다 커피 1980년도부터 매일 로스팅하는
매일 로스팅하는 뭐 어쩌라고 고급 커피 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피 제품들이 일단 홈 홈페이지에 원산지 및 블렌드 당신의 커피 스타일이 어떤 거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커피 사업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아니, 난 그냥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비다에 대한 뭐뭐에 대한 자비다 커피 로스터즈라고 나와 있는데요. 40년 이상 이어온 이야기. 우리의 커피 이야기는 설립자인 찰스 리터스 뭐야? 리터스트?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찰리 맞아요? 찰스 같은데? 일단 이름은 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찰스 리터스. 일단 리터스. 네, 찰스 리터스. 그러니까 찰스 리터스가 설립자래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최고급 100% 아라비카 원두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예술성과 열정을 배웠다. 뭐 그래서 1980년도에 자비다 커피를 설립했다. 온타리오주 콩코드의 본사와 전체 생산시설을 갖춘 자랑스러운 캐나다 기업이다. 40여 가지가 넘는 싱글 오리진과 커피 블렌드를 생산하는 커피 회사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일단 분쇄 커피부터 일회용 컵, 개별 파우치까지 다양한 커피 제품들을 생산하는 커피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비즈니스 뭐 상표 볼까요? 상표에 대해서 보면은 자비다 뭐 파우치형 커피나 캡슐 커피 뭐 여러 가지 커피 제품들을 판매하나 보네요. 일단 홈페이지에 이제 그 뭐야 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샵. 일단 커피와 관련된 이 부자재들 뭐 예를 들어 아이리시 크림 뭐 블루베리 뭐 이제 캐러멜 뭐 이런 플레이버 가 한마디로 이제 그 소스 제품들 같은 걸 팔고 있네요. 뭐 다른 것도 없나? 뭐 이건 뭐지? 플레이버 샷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왜 있지? 뭔가요? 뭐 자세한 것까지 알고 싶지 않네요. 갑자기 그냥 캐나다의 그래도 오래된 커피 회사다. 뭐 그 정도로 네 찰스 리터스 네 이 사람이 회장님이시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캐나다를 실제로 갔다 온 사례가 있죠.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회사인 이 병행 수입을 위해서 자동차 수입차 벤츠 BMW 이제 병행 수입 때문에 캐나다에 조금 오랫동안 처박혀 있었던 네, 밴쿠버 아직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씨 힘들어 네 외로웠어요. 네 밴쿠버에서 몇 달 썩었던 에피소드를 에이씨 일단 그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BL 그 뭐야 이제 수입할 때 송장 같은 거 개설하고 할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일은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한일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의 전신이었습니다. 한일은행, 한빛은행, 우리은행 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90 몇 년도지? 96년도인가? 뭐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수시로 가서 이제 이 자동차 수입 관련 업무를 이제 봤었던 그러니까 물론 외롭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대학생 때 얼마나 힘들겠어. 외로운 데 가갖고. 그러니까 막 뭐 대화도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 또 뭐 가면은 뭐 이제 그 자동차 업무 관련해서 전화 받고 팩스 넣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해먹고 혼자 자취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지사? 네. 지사 아닌 지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가 이제 오피스 겸 이제 거의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걸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에서. 그럼 밥도 먹고 이제 세탁해서 거기 뭐 건조기 다 있었고요. 그때 저는 건조기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 이제 건조기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캐나다의
이제 오피스텔에는 이제 건조기가 있어서 세탁하자마자 바로 건조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 건조기를 써보고 나서 야, 우리나라에도 건조기 곧 들어오겠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건조기가 거의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그래도 캐나다가 뭐 그때 제 기억에는 뭐 엄청 잘 사는 나라라는 기억보다는 확실히 그 자연경관이 좋아서,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96년도인데 뭐 이제 스노우보드 같은 거 타러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밴쿠버 여행 가서 이제 뭐 보드 타고 이제 스키 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관광하고 여행하다가 이제 오는 건데, 저는 이제 관광보다는 일하러 그또 거기 밤이 6시만 되면요, 전 문들을 다 닫는 데다가 아우 막 무서워요.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그 뭐지? 비 맞고 막 돌아다녔던 그 아픈 추억들도 있어갖고 이제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이제 콜 택시를 부르는 문화거든요. 이 캐나다 쪽도.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잡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어디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리를 잘 모르는 데다가 영어도 사실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소를 불러드리고 어디 어디 스트리트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날 픽업해가라 이제 영어로 했는데, 이제 내가 주소를 잘못 부른 거지. 그래갖고 한참 기다리는데 안 와, 택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진 한 2시간 걸었나? 그러니까 이제 다운타운까지 이제 이 외곽에서 다운타운까지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뭐 버스도 없지 택시도 없지. 와, 진짜 겁나 무서웠어요. 나 이러다 총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또 비까지 왔거든요. 비가 우중충하게 오는데 그 막 상상해봐. 내가 그때는 정말 미친 거지. 대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이제 그냥 막 걸어간 거예요. 그 다운타운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택시 불러갖고 타고 갔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러라 그러면은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아. 가다가 내가 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알아? 곰이 나왔을지? 근데 진짜 한 두세 시간 거리를 비 오는데, 비 맞고 밤에 한 7시, 8시쯤 됐을걸? 걸어가지고 다운타운까지 걸어갔던 그런 어떤 악몽과 같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고 있지.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캐나다에 대한 안 좋았던 추억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자비다 커피를 줬는데, 이제 시음을 하려고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헤이즐넛 향이 있는 커피인데, 제가 원래 이런 가양 커피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먹어보라고 후배가 줬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하겠고요. 궁딩이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원래는 원두를 갈아 마시면서 커피 리뷰하는 그런 코너도 제가 종종 하는데, 최근에는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아마 그래도 한 몇 달 전에 한번 원두 갈아서 먹었던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네, 궁딩이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추가로 넋두리도 한마디 남기자면, 요즘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습니다.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회사가 다니기 싫고 그냥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 며칠간 게으르고 나태하게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네요. 무기력증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크크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이 조금 힘드네요. 주말에 제 마음대로 하는 시간은 너무 시간은 너무 하는 시간은 너무 좋은 회사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해서 그런지 답답하고 힘드네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한 달만 혼자서 푹 쉬고 싶네요. 그러나 막상 아무것도 없으면 온갖 걱정에 힘들어 하겠지만요. 참 저란 사람 간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징징거리면서 스스로 화이팅 외쳐봅니다.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궁딩이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랑 같이 녹음했었던 우리 볼메님이 항상 이런 얘기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볼메님 보고 싶네. 볼메님이 참 이쁘기도 하지만 성격도 참 좋아서
저 같은 아저씨랑 누가 놀아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볼메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저와 같이 커피도 하고 이제 제 친구도 되어줬죠. 물론 남녀간의 친구는 없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는 동생 뭐 그런 취지에서라도 여러모로 좀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녹음했던 친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물론 혼자 녹음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같이 커피 얘기하고 또 수다도 떠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보고 싶네요. 이 볼메님도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고 또 미국에 좀 몇 달 휴가 내서 몇 달 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뭐 실제로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여러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는데 아무래도 뭐 이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또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다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도피자입니다. 도피자. 그러니까 뭐 루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선택한 좀 패배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몇 시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보통 한 4, 5시쯤 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강의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은 보통 4시, 5시, 6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씻고 뭐 이제 뭐 저도 이제 정리하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이러다 보면 쉬는 시간에 이제 TV를 켜서 영화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영화나 이제 제가 못 봤던 컨텐츠들을 찾아서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TV를 뭐 엄청 달고 사는 편은 아닌데 근데 가끔씩 그런 걸 보고 이제 힐링하는데 오늘 틀다가 그 영화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세요? 보통 사람? 옛날에 뭐 보통 사람 그러면 뭐 우리 노태우 아저씨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보통 사람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물론 평점이 엄청 높지는 않아서 이 작품이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 평점이 높진 물론 지금 이게 네이버 평점이 8.49점인데 이건 한 9점대 나와도 될 영화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손현주 배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손현주 배우 참 좋아하고 뭐 김상호 씨라든가 조다란 씨, 뭐 장혁 씨, 뭐 여기 유명한 이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들 등장해서 뭐 라미란 씨도 나오고 우리 장강 아저씨도 나오고요. 뭐 정만식 배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서 뭐 딱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자화상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영화라 물론 자주 보진 않는데 이따금씩 케이블 TV에서 돌리다 나오면 꼭 봐요 이 영화를.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제 군부 독재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정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인들, 지식인들 어떤 그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뜻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게 어떤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영화라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눈물도 많이 흘려요. 진짜로. 너 맨날 쳐우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또 갑자기 또 내가 무슨 얘기 그냥 죄송해요. 제가 원래 삼천포로 잘 빠져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사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장혁 씨가 이제 후반부 쪽에 착각하지 마 세상은 바뀐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주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한 조다란 씨를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울게 되는 대사거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대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좀 보여주는 영화인데, 사실 저 같은 놈은 솔직히 저를 예쁘게 포장할 생각이 없는 게 비겁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좀 힘들거나 나한테 피해가 있으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고, 아마 저 같은 놈이라면은 이 시대에 편승해서 친일 행위도 충분히 할 만큼 못된 놈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수준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내 슬픈 자화상과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울게 돼요. 내가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회상이 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이것만 보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좀 똑바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아마 저와 같은 딜레마를 겪기도 하겠지만,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다 멋진 분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궁딩이님은 현실을 도피하고 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잘 버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좀만 힘들면요, 막 집어치고 포기하고 막 나의 어떻게 보면은 편의를 쫓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끄럽죠. 그런 의미에서는 궁딩이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행동이 전혀 잘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궁딩이님도 용기 내시고, 저 같은 부끄러운 인간도 사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다 때로는 간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떡합니까? 적당히 현실과 또 타협도 하고 사는 게 인생이죠. 자, 우리 모두 힘내죠. 네, 다 각자 힘든 사연이 있겠지만 그냥 때로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버텨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로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무거운 얘기 했네요. 제가 아까 이 영화가 보통 사람들이 아까 5시인가? 한 6시쯤 했었어요. 5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케이블 채널 돌리다가 이 영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한 30년 뒤 해놓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간첩 혐의로 몰려간 이 손현주 배우가 손현주인가? 갑자기 또 이름을 까먹었어. 나 어쩌면 좋아. 손현주 씨가 이제 그 간첩 혐의를 벗는 게 맨 마지막에 엔딩이거든요. 30년 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좀 찹찹한 영화죠. 우리의 현실을 잘 투영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탈출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기사로 이야기 나누는 거 저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커피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료 듣고 깜짝 놀랐네요. 요즘 터무니없는 금액 수업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수업하셔도 괜찮을까 싶은 정도의 금액 따라 로스팅 접해보고 싶은 분들 좋은 기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태완 로스터기만 사용해서 어떤 로스터기로 수업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는 거의 이제 태완 로스터기로 이제 LPG나 LNG 뭐 전기식을 쓰는데, 이제 제가 하려는 거는 일반 카페들이다 보니까 뭐 카페에 이제 구비되어 있는 로스터기를 활용할 건데, 일단 저한테 제의를 받았던 카페 중에는 일단 하스가란티, 이게 터키 커피 이제 로스터기인데, 제가 전에 송도에 있을 때에도 이 하스가란티를 썼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센도 있었지만 하스가란티를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쓰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우리 탈출무님이랑 궁둥이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고도 느껴져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이 실제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구독자 뭐 수백만 명이라면 모를까. 사실 팟캐스트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 팟캐스트 보면 뭐 보통 뭐 1000건, 3000건, 만 건, 뭐 많은 거는 만 건도 나왔는데, 근데 보편적으로는 뭐 몇천 건 정도가 보통 많이 나와봐야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청취자가 엄청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집이 실질적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희망이 좀 안 보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냥 한번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올까? 근데 역시나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탈출무님과 궁딩이님 정도만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커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압니다. 학원에서 뭐 강의를 제가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한 4년 차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비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금액대를 낮게 잡았던 거는 좀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1인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까지도 안 갈 것 같고 20만 원대 정도로 해서 뭐 수업을 조금 횟수를 줄이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일단은 할 건데, 뭐 일단 다른 이제 후배들 카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도 구체화하면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보통은 이제 카페들마다 쓰는 로스터기들이 제각각 달라서, 뭐 예를 들어 후배들 중에 이제 쓰는 게 이제 버닝 로스터 쓰는 친구도 있고, 뭐 후배들 중에는 뭐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스가란티 쓰는 카페들이나 뭐 요즘 학원들에서도 하스가란티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통 국비 학원들이 이제 태완 로스터기 많이 놓고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입 로스터기 놓고 쓰는 학원들도 있어서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기획은 아직 없는데, 뭐 최소한 금액 자체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뭐 우리 궁딩이님이 이제 좀 이따 댓글 달아주셔서 소개도 할 건데, 이제 궁딩이님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로스팅을 원데이로 해갖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뭐 원데이라도 만약에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로스팅을 원데이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하루 정도만 해보는 것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보고 그냥 로스팅을 한번 채워보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댓글과 함께 우리 탈출무님께서 네, 이제 그 기사들을 링크를 달아주셔서 그거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